자, 일어나자. 서연이는 이제 다음 달부터 학원비 37만 원 내자. 와서 맨날 자니까 숙박비로 10만 원 더 받아야겠어. 어쩌면 저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지? 뭐 집에서 이제 뭐 잠을 안 재우고 공부를 시키나? 아니 사실 이제 각 반마다 이제 대표 잠돌이들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걔네들 이제 그 잠하고 챔피언을 잠피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제 진성고의 잠피온 이 안서연이 좀 심하다고.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졸고 있어요. 징하다 징해 그냥. 응? 자, 여기 7 보기 논리 7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파악한 그 보기 내용, 요거 이제 그 본문에다가 이제 재순수라는 식으로 이제 뭐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봄이 이제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야? 이제 독립에 대한 이제 소망을 나타내는 거고, 다음에 아침에도 날이 곧같이 흰 안개가 벗기 전부터 사람들은 언덕길에서 만날 때마다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했건만, 헤어질 때마다 전설같이 믿을 수 없는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목매어 울었다. 그중 어떤 젊은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지구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었으리라고 단정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어느 아득한 성자로 멀리 떠나버렸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은 봄은 어느 성자에서 다시 오지 않나 하고 모조리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부질없이 소문대기도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보면, 여기 보기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현실대에 체념하거나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소망? 봄이 이제 다시 왔으면 하는 것, 또는 이제 봄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잖아. 방금 내가 읽은 부분이.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아무리 옥같이 흰 백매가 핀다기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느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이제 심정을 알았다. 이것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독립이 온다라는 걸 이제 믿을 수 있겠느냐, 약간 좀 체념한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이 몹쓸 지구에 서서 도시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 여기 봄을 부르는 자,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봄을 부르는 자. 이 긍정일까? 아니면 부정일까? 긍정? 부정? 이건 우리 현서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 긍정, 부정. 왜? 봄을 부르니까 이제 긍정이야? 자, 이거 항상 의미 파악할 때는 맥락 활용해서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봄을 부르는 자, 이것만 봤을 때 긍정이에요. 봄을 부르는 자, 봄이 이제 독립이라면 독립을 원하는 자, 긍정이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위에 어떤 사람들 나왔어? 바로 위에 나온 게 어떤 사람들이야? 봄을 기대를 해. 근데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이제 뭐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봄을 부르는 자는 앞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냐면은 봄을 부르긴 해. 원하긴 해요.
하지만 어떤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고 단념해버린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맥락상 부정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몹쓸 지구에서 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새끼냐, 이 봄을 부르는 자에 대한 이제 그 부정적인 시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비슷한 건데, 자, 옷같이 백매. 자, 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옷같이 백매. 이건 우리 주현준이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 자, 주현준이 옷같이 백매 긍정이야 부정이야? 말을 해보라니까 왜 갑자기 부정이요. 부정이야? 왜? 맥락. 맥락상 부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거 니네 학교 서술 문제야. 옷같이 백매가 부정적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자, 서술형 10점 차리야. 이거 틀리면은 이제 등급 나락간다. 자, 뭐라고 쓸 거야? 아, 그냥 나락갈 거야? 아니, 봐봐. 이게 부정인지요. 아무리 옷같이 흰 백매가 핀다기로서니 흰 백매가 핀다고 해도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느냐. 그러니까 옷같이 흰 백매가 핀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빈 지구에 계절이 떠나갔기 때문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봄이 올 거다라는 희망,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 자, 백매가 이제 흰 매화라는 거야. 흰 매화, 백매, 흰 매화. 그리고 이제 너희 중에서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매화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는 없어요. 왜? 매화가 이제 꽃을 2월에 피우잖아.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추위를 이겨내고 핀 꽃이다라고 해가지고 매화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 자체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 사군자라고 하지. 사군자, 매란국주, 매가 이제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그래서 매화 자체 이미지가 긍정. 거기다 수식어 봐봐. 수식어 옷같이 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죠. 수식어 자체가. 하지만 이렇게 옷같이 흰 백매가 어때요? 독립이 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맥락상 부정적이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 이미지, 단어 자체 의미, 그 다음에 수식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맥락이다. 알겠어요? 자, 그럼 자연적으로 15번 답이 어떤 데니? 15번. 4번인 거 보이죠? 그렇지? 옷같이 백매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지 못한 부정적인 존재에 가깝다. 이렇게 하지 맞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시 내신 전에 배웠던 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다. 전체적으로 감상하는 거 복습을 해봤고,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최신 트렌드 한번 살펴봐야지. 뭘로? 당연히 너희들이 2년 후에 봐야 할 수능으로. 자, 얘도 이제 작수야, 작수. 작년 수능. 작년 수능에서 현대시는 3개가 출제되었고, 가나다 3개가 출제되었고, 문제는 무려 6문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평가 원 사람들도 현대시의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 현대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원래 이제 갈래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현대 작품, 현대시랑 그다음에 이제 고전 쪽 이거 섞어가지고 보통 이제 6문제를 만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시로만 6문제를 구성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반영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현대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현대시가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는 아니 고전이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희가 그 필수 어휘 몇 개 좀 외우고 그다음에 좀 자주 나오는 구절들 이런 거 익숙해지면은 되게 쉬워. 현대시가 이제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 공부를 아예 못하면은 다 어렵고 공부를 조금 잘하면 고전이 어렵고 공부를 많이 잘하면 현대시가 어렵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내가 한 얘기야. 알겠지? 근데 그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너네는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제 고전이 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직 그 고전 어휘를 쥐뿔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현대시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 이제 감상했던 방법을 적용해 봅시다. 자, 이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여기 시인하고 작품 제목 확인한 거라고 그랬죠. 장성남 배를 밀며. 이건 이제 교과서 수록 작품이야. 19종 문학 교과서 중에서 이거 수록된 게 이제 10개가 넘어요. 되게 이제 대중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낯선 작품으로 넣은 거. 우리 수경이 아줌마의 혼자 가는 먼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낯선 작품. 이거는 이제 시라기보다는 수필에 좀 가깝네요. 그래서 우리 광호 형님의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화자의 태도. 내가 그동안 편지를 쓰긴 썼는데 이제는 되도록이면 안 쓰겠다. 이런 태도를 이제 벌써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제목에서 이런 힌트 얻으시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보기. 자, 문제에 달린 보기 확인하는 거. 쭉 넘어가 보니까 4번에 보기가 달려있네요. 자, 그리고 이 보기는 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보기 뭐 중심으로 확인하라고? 상정태 중심. 보기 가지고 이제 보기에서 힌트서 시 감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제껴.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야. 나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시적 장치이다. 오케이. 화자 상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처, 사랑의 상처겠지. 이거를 이제 치유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 자, 이것도 화자의 상태 관련된 거죠. 화자는 사랑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있다. 이것도 이제 화자의 상태, 상황, 정서랑 관련된 거잖아. 이거 중심으로 이제 나를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했고 쭉 넘어가서 보기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다에 관한 거네. 다. 자, 다 내용 보면은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상화된 그와 실제 그의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아까 제목이 뭐였죠? 되도록이면 편지 안 쓰겠다. 편지 안 쓰겠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보기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너네 이 문장 좀 해석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지? 아직 여러분들 나이를 덜 먹어서 그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가지고
그녀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저기 뭐 내 나이면은 이제 뭐 클럽 같은 데는 못 가고 저기 이제 성인 나이트를 갔어요.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이제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어떤 그 아줌마의 번호를 땄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줌마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를 쓰는데 이제 실제 나는 어떻냐? 실제 나는 밤만 되면은 이제 퇴근하자마자 야식을 처묵처묵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안 해. 맨날 이제 기름진 음식에 이제 술만 먹고 운동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아 물론 진짜 내가 그렇다는지 알고 싶으면 예시를 드는 거야. 알겠죠? 예시야 예시. 나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냥 예시야. 자 그리고 이제 쉬는 날 친구도 한 명 없어가지고 맨날 저기 뭐야 거기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게임하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봐요. 애니메이션도 그 뭐야 뭐 주술회전 귀멸의 칼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여자들 많이 나오는 그 있잖아. 뭐 이제 그런 걸 본단 말이야. 아 진짜로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월요일에 캠핑 간다니까. 그죠? 얘야 예시.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편지를 쓸 때 뭐냐면은 막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멋있는 이상화된 나인 것처럼 편지를 써. 쓰면서 사랑하는 숙자 씨, 저는 이제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옷통을 까면은 배에는 선명한 식스팩이 있고, 그 다음에 평소 쉬는 날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구스타브 클림트라는 사람의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힘 있는 붓의 선을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고 납니다. 하면서 막 존나 멋있는 것처럼 쓴다고. 알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성인 나이트에서 번호를 딴 숙자 씨는 편지 속에 묘사된 나한테 사랑을 느낀단 말이지. 와 정말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나도 어때요? 내가 새롭게 창조해낸 나에게 이제 매료되어 있어. 이 상태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 근데 이런 식의 고백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실제의 나하고 실제 그 이제 여자들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즐겨보는 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화된 구스타브 클림트의 그림을 좋아하는 나하고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한다. 부끄러우니까. 알겠지? 아니 난 내가 보는 애니메이션은 그거야. 그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조 사사게요. 이거. 그래, 이거 뭐지? 무슨 뭐 이제 막 그 여고생들 나서 뭐 뭐 이런 거 안 봐. 알지? 신조 사사게요. 이런 거. 나 아무튼 이제 대충 내용 알겠지? 이게 가야 다. 자, 근데 이제 가는 지금 힌트가 없어. 자, 이건 무슨 의미야? 가는 힌트가 없어요. 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문학 교과서 두 개 중에 하나에는 실려있는 지문이라고. 자, 그러니까 평가원 생각은 이 정도 지문은 힌트가 없어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의도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가를 스스로 해석을 한 후에 밑에 문제 6개를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왜? 문제 풀라고.
문제 푸는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나?
풀었어? 정독하고 아니 내가 이거 정독하라고 가르쳤어? 아니 초월 이따 시간 다 가겠네. 슬픈 거 저 불쌍하게 생각한다. 동정하는 거. 아씨, 충격이 없다 성민아. 연민을 몰라가지고 물어볼 줄 몰랐지.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지? 그치? 알면 들어야지. 저희 친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문제의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다. 자, 봅시다. 가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자. 자, 내가 이거를 언제부터 문학 작품을 정독하라고 가르쳤나? 아니, 상정체 중심으로 그냥 빨리 파악하라고. 야, 봐봐, 얘. 배를 민다. 화자의 상황. 배를 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열심히 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배를 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는지 나와 있잖아. 필요 없다고 보고 넘겨. 그냥 이 배 밀고 있어. 다음에 이제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자, 사랑은 부드럽게 떠나지. 사랑이 떠난다. 뭔 말이야? 사랑이 떠나면 뭐야? 이별이잖아, 이별. 자, 이별. 이별한 상황에서 배를 메고 있다. 자, 그래서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오케이. 자, 배를 미는 것을 뭐랑 동일시하고 있어요? 슬픔을 밀어내는 거. 야, 슬픔 밀어내는 게 뭐야? 슬픔 밀어내면 어떻게 돼? 기뻐져요. 슬픔을 밀어내면 기뻐져? 너는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 슬픔하고 기쁨 요거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슬픔이 사라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이제 배를 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배를 밀어내서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했나라고 봤더니 그 밑에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그러니까 얘 슬픔 극복했어? 극복 못했어? 못했잖아. 알겠어요? 자, 정리하자면은 이별의 상황 속에서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극복하지 못했다. 정리 끝.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시문제 나오면은 단골로 나오는 요 1번 문제. 요 이제 표현법과 그 표현에 따른 효과 물어보는 거. 자, 요거 빨리 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자, 이제 공통점 물어보잖아, 그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물어본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이제 적절한 거랑 적절하지 않은 거 중에서 뭐가 더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적절한 거 어렵다라고 그랬잖아. 왜? 적절한 거는 어때? 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다 맞아야 된다고. 이걸 이제 역이용하자 이 말이야. 가나다 중에서 제일 족밥 같은 거 하나 골라봐봐. 뭐가 제일 족밥 같아? 가나다 중에서. 가요. 가가 제일 족밥 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넣어봐봐. 가에 이런 거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가가 족밥 같으니까 이거 금방 보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가가 아니다. 가가 아니면은 나 다까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 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가에 하강적 이미지 있어 없어? 없어. 제껴. 자, 가에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 있어 없어? 슬픔 극복 못했다고. 제껴. 그 다음에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 표현. 변주 뜻이 뭐였어? 변주의 뜻. 반복이 되긴 하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은 아니고 약간 A에서 A 프라임 정도 느낌으로 반복되는 거. 이걸 이제 변주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있을까 없을까? 요건 있어. 어디? 나는 분명히 배를 밀어내서 슬픔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슬픔이 다시 나에게로 왔다. 요게 이제 상황의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들어오는 배여 요 정도면은 이제 변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3번에 여기 가는 맞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만만한 거 나를 보니까 상황에 반전이 없단 말이야. 그치? 나 보기 보면 다 뭐야? 내용이 이제 일반되잖아요.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내면 상황 반전이 없어. 그래서 3번 이제 아니고 4번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주체와 관계를 드러낸다. 1번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나와 그 다음에 배의 관계. 내가 배를 미는 거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행위. 나 킥킥 웃는 거. 킥킥 웃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요? 내가 그대를 잊지 못하고 그대로 인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 다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 그러니까 답 4번이지. 그치? 다음 2번 가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뭐가 됐든 간에 애매한 거 고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틀리는 거. 그러니까 이 1번 선택지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삼정태랑 관련 없으니까 쓸데없다고 대충 읽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뭐 손이 아슬아슬 배에서 떨어지는 게 뭐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아슬아슬하다 정서적 긴장감. 뭐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를 명확히 못 대. 그러니까 이런 거 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고. 나머지도 다 비슷한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봐도 틀린 게 뭐야? 얘잖아. 밀려 들어온 배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졌다. 얘 뭐 재회했어요? 못했잖아. 그냥 슬픔이 다시 밀려 들어온 거잖아. 이런 누가 봐도 틀린 걸 답으로 고르면 된다는 거지. 2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이게 나의 당신에 대한 태도 화자의 당신에 대한 태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이제 밑에 보기만 갖고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당신이 화자에게 어떤 존재를 알 수가 있다고. 나로 하여금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나로 하여금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또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존재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3번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뭐야? 2번이잖아. 연민의 대상이다?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 아니 지가 더 불쌍하면서 누굴 불쌍히 여겨. 말이 안 되잖아요. 2번 바로 고르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옆에 오답률도 적혀있지 않은 이제 좀 맞춰줘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4번도 없네요.
자 보자 이것도.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자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자 요걸 이제 약간 내용일치 확인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봐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보기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너희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기가 되게 절대적인 근거거든. 그래서 이 선택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의 진술들이랑 그 보기의 내용들이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모순되는 걸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봐봐. 칙칙은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이게 지금 이 보기 재진술한 거라고. 어디? 사랑의 기억, 사랑, 상실의 고통,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 복합적인 정서. 그대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야. 2번.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 화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의 기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랑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는데, 근데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이게 맞아? 아니지. 모순돼 있잖아 진술이.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낼 필요가 없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내용일치 확인 풀듯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택지에 있는 내용으로 재진술할 수가 있는가? 모순됐네? 그러면은 그게 답이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된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 5번이 여기 있잖아. A 같은 경우는 너희가 아마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A 보면은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A가 이제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병을 다스린 것과 병은 각각 따로인 것을, 요거 이제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일단 제껴요. 당황하지 말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B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약이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 이건 뭐겠어요?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 이게 이제 맥락상 뭐야? 내가 이제 편지 쓰는 거잖아. 내가 이제 거짓말로 이상화된 나. 이걸로 이제 편지 쓰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위선 아니면 위약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실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거나 나쁜 척하는 거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B 내용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느냐?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지.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소거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 소거법 뭐예요? 적절한 거니까 틀린 거 4개 지우고 남는 거 하나를 답으로 고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치명의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애매하지? 이런 거 이제 고려하는 거야. 다음에 2번 A는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자기가 아픈 거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자기 이제 충분히 상처 입은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봐도 틀렸어. 이런 거 이제 제끼라고. 2번 제끼고요. 다음에 3번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말한다. 사랑의 편지 상대를 향해 쓴 표현 맞잖아. 그리고 그게 이상화된 나, 진짜 나가 아니라 이상화된 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위선과 위약에 빠진 거고 누가 봐도 잘못됐지. 제껴. 4번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 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한 진정한 요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 느낀다고. 잘못됐어. X. A와 B는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한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한다. 얘는 그 고백의 실체를 지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단 말이야. X. 그래서 1번은 내가 명확하게 이거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 A가 정확하게 있든 맞아. 치병하고 환우가 각각이다. 다시 말해서 치병을 통해서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2, 3, 4, 5가 그냥 누가 봐도 틀리잖아. 그러면 소거법 통해서 1번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알겠지? 이것도 이제 스킬이다. 다음에 6번이 이제 오답률이 높네. 근데 이것도 풀이 요령은 똑같아. 보기 나왔잖아. 어떻게 하라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올바르게 진술이 되어 있는가 그거 찾으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1번 선택지가 뭐냐면은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렇다면은 이 선택지대로라면은 익명의 욕구,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란 게 무슨 욕구야? 문장 해석을 해봐봐.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에 대한 욕구야? 뭐에 대한 욕구야? 이서연이 뭐에 대한 욕구야 이거? 응? 잘 모르겠어요? 아니 1번 선택지에서 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무슨 욕구냐고 그러냐. 자, 지구 무슨 뭐에 대한 욕구야 그러면? 자신을 이상화하는. 아니 1번 선택지 내용대로라면은 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야 여기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대잖아. 멈출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재진술이지. 그럼 사랑에 대한 욕구일 거 아니야. 그녀를 사랑하려는 욕구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보기에는 이 익명의 욕구가 무슨 욕구라고 되어 있어? 보기의 욕구 얘기는 이거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자신을 이상하려는 욕구야. 알겠어?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욕구를 자신을 이상하려는 욕구로 보고 있는데 1번 선택지대로라면은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아,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는 사랑의 감정에 대한 욕구구나. 다른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1번 바로 고를 수가 있다고. 알겠지? 요거를 좀 미심쩍어? 앞에 봐봐. 이거 실제로 사용된 거 봐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든대잖아요. 자, 그럼 이거 재진술하면은 1번 선택지대로 재진술하면 뭐야? 통제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다. 말도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1번 지금 잘못된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아니 푸는 요령 알겠어? 이거 문장 해석해가지고 이 문장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재진술하였는가 반영하였는가. 여기에 욕구는 자신을 이상하려는 욕구인데 여기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는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거다. 오케이. 그럼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겠네? 멈출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같은 얘기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서의 욕구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란 말이야. 보기 나와 있으면은 독서 내용 일치 확인 문제 풀듯이 보기 내용이 여기 잘 반영이 되어 있는가, 제대로 재진수되었는가 이거 확인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준 거 모의고사 시간제서 푸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클릭 준 거 학원 안 오는 날 1회차씩 푸는 거 잘 해가지고 다음 주 클릭 때 봅시다. 가자. 잘 가.